오늘 법률 상담 시간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주보건방송 웹페이지 kgbc.com 그리고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상법소송과 부동산법 전문이신 이원석 변호사님 모시고 중재합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중재합의를 위한 지혜로운 방법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편하게 잘 쉬었습니다. 네, 푹 쉬셔서인지 오늘 더 좋아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로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분쟁에 휘말리면서 이 사실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소송을 생각하십니다. 보통은 낫수해야지 뭐 이런 말도 좀 농담 삼아 하긴 하지만 좀 자주 하시기도 하고 이 법적인 분쟁 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휘말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네. 믿는 분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분쟁의 상대도 사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돈을 제가 보기에는 좀 사기 비슷하게 네. 뺏긴 상황이어서 이제 본인의 돈을 받고자 고민을 하시는데 또 같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특히 같은 교인 중에 네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씀드린 게 법도 다 위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네. 하다 보니까 물론 같은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 손해를 봤을 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일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보고 네.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실 수 있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만약에 쌍방에 어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하자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조항 중에 하나가 arbitration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mediation이라는 즉 말하자면 그 중재 합의를 네.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송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arbitration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rbitration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소송이라는 거는 법정에다가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판사의 어떤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arbitration이라는 것은 그 계약에 의해서 소송 간단한 소송이라고 소송 절차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arbitration은 법정 밖에서 간소한 소송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디에이션 아까 말씀드린 미디에이션과 아비트레이션 두 군데의 어떤 절차들은 이 절차를 해결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비트레이션을 관할하는 회사가 있고 네. 미디에이션을 관할해주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돼 있는 은퇴한 판사나 네. 아니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쌍방이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분쟁을 중재합의나 또는 알비트레이션 해결하자고 해서 그 중재나 알비트레이션을 해결하는 그 법정에 말하자면 판사 역할을 할 사람을 누군지를 쌍방의 어떤 변호사들이 동의하에 네. 한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는 그 중재 합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중재 합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의 어떤 조항에 따라서 중재 합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재 합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는 중재 합의에 관한 어떤 계약 조항이 없음에도 각 쌍방의 어떤 변호사가 생각하기에 이런 소송은 소송을 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네. 소송하지 말고 그러면 중재 합의를 한번 해보자 네. 해서 쌍방이 자진해서 동의하에 미디에이션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보는 부동산 계약, 네. 부동산 계약서에는 항상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계약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 분쟁 시 보통 이제 부동산에는 뭐 분쟁이 당연히 셀러와 바이어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겠죠. 네. 보통 클레임하는 쪽은 바이어 쪽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셀러가 뭐 계약 어떤 위반을 했다는 조항으로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쟁을 네. 요구하는 경우가.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에 보면 특히 그 캘리포니아 Real Estate Association에서 만든 계약서에 보면 네. 만약에 분쟁 시 클레임을 하는 쪽, 즉 말하자면 만약에 바이어 쪽에서 셀러 어떤 계약을 위반했다고 클레임을 한다고 하면 네. 소송이나 알비트레이션을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서면으로 네. 중재 합의를 요구한다는 거를 일단 요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재판이나 알비트레이션 했을 때 네. 승소했을 경우에 그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출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편지로 중재 합의를 나는 이런 클레임을 당신한테 하니까 네. 나는 당신 그 계약서에 의해서 중재 합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중재 합의에 대해서 당신도 동의를 할지 안 할지를 네네. 어느 날짜까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서면 통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그럼 나는 동의하겠다. 네. 아니면 또 경우에는 뭐 아무런 반응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셀러가 바이어로부터 이런 중재 합의를 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는데 네. 셀러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안 하겠다고 했다면 네.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이어가 셀러를 상대로 소송이나 뭐 이런 알비트레이션 신청해서 한다면 네. 판결문을 해서 바이어가 승소를 하자면 네. 그동안 그 소송과 관련된 그 변호사 비용을 네. 셀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네. 셀러의 경우 네. 중재 합의 편지를 받았는데도 뭐 동의를 하지는 않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는 네네. 셀러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변호사 비용 환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 이제 소송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변호사 비용이 소송에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네. 보통 얼마나 보통 들어가나요? 간단하면 15만 불에서 와. 많게는 30만 불씩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 비용이 애보다 분쟁의 액수보다도 더 큰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절차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 중재 합의를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네. 그 계약서를 잘 검토해 보시고 네. 과연 중재 합의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고 네. 저는 제 손님한테 항상 가능하면 중재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에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재 합의를 해 보십시오 하고 저는 항상 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중재 합의로 만약에 합의가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시간과 절차와 보통 많은 분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송을 다거나 이런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네. 시간과 비용은 둘째치고 본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받으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만약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네. 소송하기 전에 중재 합의 같은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 소송 중간에도 또 중간에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재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소송을 하면서도 중재 합의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네. 각자의 변호사들이 이거는 우리 한번 중재 합의를 해보자 네. 해서 동의하에 아까 똑같은 절차, 그러니까 은퇴한 판사나 경험 많은 변호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에 연락해서 네. 그분들 뽑아서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자진해서 소송 중에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 중에는 또 판사가 이 케이스는 쌍방이 중재 합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판사님의 어떤 명령하에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보통 소송을 하시는 판사님들은 중재 합의는 안 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소송을 관할하는 판사님들, 네. 이분들은 현역 판사님들이고 네. 중재 합의를 해주시는 분들은 은퇴한 판사님들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현역으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면,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알비트레이션이나 미디에이션을 네. 하는 이런 회사에 본인의 등록하시고 네. 거기에 본인의 어떤 그 레주메 같은 걸 해서 네. 변호사들이 보고 이 판사가 내가 필요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판사다
필요하다 하면 이런 판사들을 네. 부동산 분쟁 시 이분을 셀렉트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제 중재 합의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소송 중에도 판사님들이 이렇게 중재를 권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역 판사님이 중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경우냐면 재판을 쭉 진행하다가 네. 재판 날짜 거의 다 돼서 현역에 있는 판사들한테 중재를 해야 된다는 그 mandatory 즉 말하자면 무조건 해야 되는 네.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간단하게 하고 네. 좀 뭐랄까 좀 시리어스하게 중재 합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한 판사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중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이 중재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중재 합의하는 절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재 합의를 강제로 상대방한테 뭐 끌어오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쌍방이 어떤 동의하에 그렇죠. 하는 거였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중재 합의를 상대방 변호사한테 요구했다면 네. 나는 이러한 판사님들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보통 뭐 한 3명 정도 내가 원하는 상대방한테 프로포즈하는 네. 판사들의 이름과 경력을 해서 보내주면 상대방이 보고 그 중에 만족되는 판사님 한 분을 이제 정해놓고 네. 그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내가 프로포즈하는 저지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네. 또 상대방이 또 자기가 또 몇 명을 선정해서 저한테 또 보내서 저보고 이제 또 하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중재 합의를 관할할 어떤 판사님이 결정이 되면 네. 그 회사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 판사님을 중재하는 거로 쓰려고 하는데 고용하려고 하는데 이 중재 판사님의 어떤 스케줄을 요구를 하죠. 네. 언제가 가능한지. 네. 그래서 판사님의 날짜들을 쭉 여러 가지 가능한 날짜를 받으면 그 날짜를 보고 이제 쌍방이 서로 가능한 날짜를 정해서 네. 판사님 쪽에 연락을 하고 또 우리가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중재 합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중재 합의는 많은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 반나절 하는 중재 합의가 있고 네. 하루 종일 하는 중재 합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뭘 갖고 반나절 할 거냐 아니면 뭐 하루 종일 할 거냐 이거는 이 소송이나 분쟁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네. 간단한 것들은 중재 합의가 가능하다면 보통 반나절만 예약해서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이라고 하면 보통 한 3시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서부터 12시라든지 네. 아니면 10시서부터 보통 1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하루 종일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은 아침 10시에 가서 밤 10시 반까지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중재 합의를 해서 그 목표는 뭐냐면 그 중재 합의로 한 그 날짜에 가서 쌍방이 그날로 네. 모든 걸 해결하고 네. 만약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합의서를 그날 거기서 작성을 하고 쌍방이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또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겠다고 그렇죠. 막 그러다 보면 네. 좀 네. 힘드니까 그날로 결정된 거는 그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거기서 합의서를 직접 다 쌍방이 준비를 해서 사인을 네. 받고 해결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그 사인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성사가 안 된 거. 그렇죠. 합의라고 네. 볼 수가 없겠죠. 무조건 왜냐하면 사인을 그 사인 해야지.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합의하겠다고. 왜냐하면 네네. 또 사람들이 마음이 자고 나서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렇게 사인이 되면 합의가 되는 거고 네. 또 많은 경우 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갔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은 100만 불 달라고 그러고 네. 한쪽은 나는 10,000불뿐이 못 주겠다고 하고 네. 그 100만 불과 10,000불의 차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몇 좀 앉아서 서로 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의견을 타진해보고 네. 진짜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건가? 뭐 3시간을 예약했다 하더라도 그냥 1시간 만에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나가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훗날 그다음에 이제 소송하는 거죠. 2차 중재가 또 이루어질 2차 수 중재는 있나요? 가능한데 한 번 안 된 중재 합의는 네. 어떤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뭐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2차 중재 같은 경우는 이제 있다면 일단 첫 번에 소송하기 전에 중재 합의를 시도해서 안 됐다고 한다면 네. 소송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중재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떠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 진행의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이런 걸 진행하고 네. 상대방의 포지션이나 우리 포지션이 조금 더 명확해졌을 때 네. 소송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어떤지 우리 어떤지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고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소송하다 보면 저쪽이 좀 유리하다 우리가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어느 판도가 좀 날 수도 있기는 해요. 재판 네. 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다시 모여서 이제 중재 합의를 해서 네.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네. 예. 보통 이 중재 합의를 본다라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조절을 해서 네. 그 서로 네. 타협점을 찾아낸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서로 양쪽이 만나서 서로 자기 주장을 좀 할 것 같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죠. 보통 그러면은 그 중재는 네.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좋은 해주시나요?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법 소송, 민사 소송은 네. 상대방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 봤으니까 돈을 요구하는 그렇죠. 거지 뭐 당신을 감옥에 가야 된다 한다 네, 이걸 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요구하는 액수는 이만큼이다. 네. 그럼 상대방은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줄 돈이 없지만 네. 합의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액수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뭐 10,000불이면 100만 불 아니면 뭐 50만 불에서 뭐 100만 불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서로 중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재 합의를 할 때 본인들도 물론 당연히 가시지만 네. 본인의 본인의 변호사하고 같이 참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제 손님을 데리고 가는데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요새 이제 코비드 턱이 나오기 전에는 네. 저희들이 직접 거기 판사님이 계시는 회사에 가서 네. 우리는 한 방에 상대방은 저쪽 방에 네. 있어서 이제 한 방에 판사님이 우리 방에 오시면 우리 입장을 다 설명하고 이래서 우리 손해배상이 얼마입니다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판사님이 또 저쪽 가서는 또 저쪽 변호사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네. 방송사고네. 그래서 판사님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능한 판사님을 선정하셔야 되는 게 네. 판사님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판사님의 잡은 뭐냐면 어떤 손해배상 요구하는 쪽에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 판사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당신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 또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납득을 시키는 거죠. 네. 당신이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을 갖고는 정말 힘들고 네. 내가 본 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변호사 비용 쓸 것도 계산하다 보면 네.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저쪽 가서 내가 보기엔 당신이 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저쪽 어느 돈을 내지 않으면 당신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제 판사님들의 어떤 그게 적이죠. 그래서 판사님의 역할이군요. 그죠. 그래서 네. 경우에 따라서 보면 어떤 판사님들은 이 중재 합의를 했을 때 네. 합의가 되는 확률이 90 몇 %라고 하시는 판사님들도 있어요. 유능하신 그만큼 굉장히 분이네요. 상대방들을 쌍방을 다니면서 네네. 굉장히 설득을 잘 하시는 판사님들이죠. 네. 이제 그런 판사님들은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비용도 굉장히 비싸죠. 네. 그렇지만 비용이 비싼다 하더라도 하루에 쓰는 비용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재판이라는 건 뭐 1년 반, 2년 내내 쓰면서 쓰는 비용이 엄청난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유능한 판사님을 선정해서 네. 비용을 좀 쓰더라도 쌍방이 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 변호사들은 가서 판사님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왜 이만큼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요구하는 거다. 네.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쪽에 뭐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 갔다 그러면 좀 올리고 좀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서면으로 사인하고 어느 날 어느까지 돈을 어떻게 주겠다 뭐 그 네.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다면 계약서에 의해서 쌍방이 사인을 하면 이제 케이스가 끝나고 네. 합의가 된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네. 소송 중에 합의가 된다면 쌍방이 합의한 대로 다 이행했을 때 돈을 주는 거 다 끝났을 때는 소송을 취하한다는 이런 조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죠. 네. 네. 보통 그렇다면 이 분쟁이라는 게 아무튼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유능한 판사님을 만약에 썼을 경우 비용 문제가 참 이게 양쪽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진 쪽에서 네. 뭐 이렇게 네, 다 네. 한꺼번에 중재 합의는 네. 모든 비용을 쌍방이 반반씩 50대 50으로 되게 돼 있고요. 네. 뭐 유능한 판사님의 경우에는 뭐 시간당 뭐 1,000불에서 1,200불 차지하시는 판사님도 계시고요. 네. 반면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알비트레이션이나 이 중재 합의도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경험이 많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좀 비용이 좀 쌀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능하신 분이 빨리 그날 해결하시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 굉장히 큰 케이스라면 가능하면 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분쟁 액수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또 그냥 그 판사님이 아닌 변호사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새는 몇 년 전까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 몇 년 사이에 중재 합의를 해주시는 한국 변호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쌍방이 같은 한국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국 변호사님이 그 중재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해서 한국말로 다 직접 손님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중재 합의를 하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중재 합의를 하면 이제 좋은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큰 이유가 비용이죠. 소송 비용이 이길지 모를지 개런티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소송을 진행하면서 뭐 1년 반, 2년 경우에는 3년 동안 많은 돈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15만 불, 30만 불씩 쓰는 그런 거보다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그 돈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할 때 그냥 소송과 신경 써서 이렇게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재합의라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제 손님들한테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100만 불 쓰고 200만 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200만 불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개런티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그 집행할 수 없는 컬렉트할 수 없는 판결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중재 합의를 해서 합의된 액수를 못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100을 원한다 하면 중재 합의라는 건 100을 받는 게 아니라 뭐 60을 받을 수도 있고 70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받는 개런티가 있는 상황이고 재판이라는 거는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시간과 돈과 그 에너지를 쓸데없이 그냥 웨이스트했던 그런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중재 합의를 해서 합의하시는 분들은 파산하는 법은 없어요. 물론 뭐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확률은 많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파산을 할 사람이 있다면 중재 합의는 오지 않고 아마 그냥 파산했었을 겁니다. 근데 중재 합의라고 왔다는 얘기는 본인도 빨리 이 문제는 얼마치 돈을 지불하고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지 파산할 사람이 중재 합의여서 돈 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산은 그냥 파산으로 끝나버리지. 변호사님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이런 경우는 중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한다. 이런 케이스도 좀 있을 텐데 보통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도 그렇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질문인데 저는 판단이 간단해요. 중재 합의를 했으면 무조건 해라. 이런 경우는 소송을 가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이든 분쟁의 액수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뭐 합의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분쟁의 액수가 뭐 10,000불이다. 뭐 20,000불이다. 그렇다면 그냥 뭐 소액 재판을 하고 뭐 중재 합의하라는 얘기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중재 합의하는데도 돈이 꽤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아니고는 뭐 가능하면 무조건 중재 합의를 하자. 물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서로 이제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그런 건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중재 합의를 통해서 어떤 판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를 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하고 제 손님이 저쪽한테 돈을 줘야 된다면 내가 최대한의 돈이 얼마라고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럼 상대방은 그 액수가 무조건 자기는 받을 수 있는 개런티된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가 안 돼서 소송 가거나 나중에 소송 후에도 하면서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내가 이미 얘기했던 액수보다 무조건 더 많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액수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후에 이분이 합의가 안 돼서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무조건 요구한다.
네. 이 X민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내가 당신한테 만불을 줄게 한다면 네.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만불보다 무조건 더 받으려고 하지 그렇죠. 그 네. 만불로 해결을 안 하려고 사람 하거든요. 심리가 그렇죠. 사람 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중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X를 얼마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네,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이게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보니 누구를 만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변호사도 잘 만나셔야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재 합의를 관할하는 그 판사님도 잘 만나야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상대방 변호사도 손님을 위해서 직접 일해주는 이런 그 정직한 변호사를 만나지 않으면 네. 우리는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쪽 상대방이 변호사가 악용할 자기 손님을 잘못 자꾸 소송으로 이끌고 가면 네, 결국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도 네. 상대방이 변호사를 잘못 만나면 완전히 케이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손님들도 피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잘 만난다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네. 게 자기 변호사도 잘 만나야 되고 판사도 잘 만나야 되고 네. 상대방 변호사도 잘 만나야지만 우리 손님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이 중재 합의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시면서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현실적인 유의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그렇죠. 이제 중재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분쟁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중재 합의를 하는데 뭐 얼마를 준다면 상대방이 그 액수에 꽂혀서 네. 그보다 더 적게 줘도 해결되는 방법인데 미리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제 중재 합의나 어떤 분쟁이 생겼으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네.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네. 어떤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싸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100이라면 100보다는 70을 받고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낫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손님들한테 저한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실 돈이 있으시면 네. 상대방한테 조금 더 주고 빨리 해결하자.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거를 자꾸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중재를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이걸 잊어먹고 네.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항상 드리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싸움에 휘말려 봐야 정말 오래 끌면 끌수록 또 우리 생활만 자신만 더 힘들어지는 게 그렇죠. 또 이런 네, 분쟁 그렇죠. 가운데 네.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물론 말만 들었는데도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네. 꼭 싸움을 할 때는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싸움을 하지만 지혜롭게 싸움을 하고 네.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하자 이런 네. 게 제 손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죠. 우리가 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상법소송 그리고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재 합의란 무엇인가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법 부동산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원석 변호사님께 도움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네. 네. 상담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번호는 714-634-1234. 네, 네. 너무 쉽네요. 네. 714-634-1234. 네, 이원석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재 합의에 대한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